기간제법 사실 지금 현행 제도에서 제일 더 문제인 거는 사실은 예외 조항이에요. 탈출 부분가 너무 많다. 아까 제가 초반에 평가를 하면 기간제법이 이 예외 조항들, 그러니까 기간제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컨설팅을 약간 받으면은 이거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 뭐 이거죠. 뭐 얼마나 되냐? 범조문과 시행령을 합치면 무려 19가지가 넘어갑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2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단서. 19가지. 뭐 이거 좀만 보시면 알겠죠. 뭐 가장 많은 거 중에 이제 많이 써먹으려는 사업장들이 한시적 사업이에요. 가장 넓고 가장 많이 악용이 되어져 있죠. 그 취지는 명확해요. 건물 하나 짓는 건설 프로젝트,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처럼 명확하게, 포인트는 명확하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업무라면 사전에 그만큼 기간제를 쓸 수 있다. 이런 예인데 현실에선 공공기관 상당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젠가 끝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이거 연결되는 것까지 포함이 아니야? 특정 업무의 완성이라는 요건이 너무 넓게 해석되고 있어요. 매년 갱신되는 위수탁 사업, 뭐 이것뿐만 아니죠. 계절마다 반복되는 시즌 프로젝트 사업, 사실상 상시 필요한 업무인데 사업 기간만 정해서 쓰는 사업, 뭐 별의별 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행정 해석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반복 갱신하는 것은 한시적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업무가 상시적인지 어떤 업무가 한시적인지 결국 이 입증 다 노동자한테 시키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전문직에 이건 제가 크게 얘기는 안 드릴 텐데 일단 저도 기간제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부류의 종사자들은 얼마든지 기간을 계속 반복해서 자를 수 있어요. 잘려도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른바 고액연봉자입니다. 고액연봉자. 기간제법이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고용노동부는 제가 25년 공고를 또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도 이거 가끔 상담하는데 고액이 진짜 고액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연 7,400만 원 정도 받는 자면은 전문직, 관리직, 무기계약직에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7,400 정도. 근데 의외로 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좀 많다. 이 정도 연봉이면 대기업, 과장, 부장급인데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확 열어주는 거죠. 이게 좀 시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무제한 기간제를 좀 열어주고 있어요. 고소득 관리자, 전문가 유형, 전체의 가장 큰 비중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문가에서 학위 있는 분들, 박사학위, 석사학위, 연관대 분들도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기간제 사용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기타 전문직, 이런 부분, 기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외래가 사실상 원칙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굉장히 많죠. 원래 외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되는데, 현실은 외래 사유를 찾는 것이, 핵심 작업이 됐죠. 노무족이든 법무족이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뭐냐. 지금 우리 직원이 기간제법 외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정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네요. 해당하지 않아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기간제법은 2년 제한이 원칙의 특수성의 경우가 아니라 예외 사유 찾기 대회 같이 된 것도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를 전부 이해하려면 사실 시행령뿐 아니라 고시까지 봐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거 외울 수도 없어요. 장애인, 연령, 체육 관련, 과학 기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간제법 예외가 이래도 되냐. 알 수는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도 쓰는 또 다른 탈출구가 하나 있죠. 2년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공백 기간을 끊어치는 방법. 이건 유명한 방식이죠. 자, 지금 정부는 어떻게 되려나? 개정안을 한번 보죠. 안도 아직 안 났어요. 사실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 지금 대통령이 던진 건 그냥 논의만 던졌어요. 그냥 떨렁. 이렇게 이제 숙제를 해야 돼. 똑똑한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겠죠. 근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도록 이렇게 촉진해야 되니까. 일단 방향이 3가지로 정해져요. 사용기간 연장, 더 쓰자. 사용 사유 제한. 이게 이제 사실 노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유럽시처럼. 아예 상시 지소적 업무에는 절대로 비정규직 쓰지 못한다. 기간제법 사용 못한다. 또 이제 3번째 안. 차별 시정을 매우 강화시켜서 비정규직을 쓸 요인 자체를 없애버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기간제 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노동 조건을 나쁘게 해서 언제든지 쓰고 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걸 자체를 못하도록 노동 조건을 아주 세게 정규직하고 맞추도록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논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말고 현재 논의되는 건 아직은 없어요. 자, 1번부터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향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경영계에서 좀 좋아요. 이 논리. 일본 사례도 얘기 들고 있고. 근데 이 논리 들어오려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아마 지금 정권에서 제 생각에 이 논리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 그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식이죠. 2번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이 모델. 사용사유 제한. 이 모델을 많이 특정하고 있는데, 판결내에도 약간 우리 갱신기대권 내용에서 조금 이 내용이 조금 들어와 있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유 없는 기간제는 최대 2년만 허용하고,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기간제를 쓰면 안 돼요. 프랑스 기간제는 아예 더 강해요. 임시 업무, 일시적 결혼 말고는 아예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을 써라가 그냥 아예 원칙이에요. 한국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보호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유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좀 될 거예요. 아까 외해지점 현상 좀 봤잖아요. 이제 차별시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찬성적인 논란, 기간제 쓰 유인 자체가 감소한다. 이건 전 좋은 것 같아요. 기간 제한 논쟁을 우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돈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중소기업
판단 기준 설정 이게 자체가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기업들의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공통되는 우리가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방향 모두 충돌합니다. 어느 방향을 택하도 한쪽 반발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때 정부가 다 실패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사용기간 연장, 경영계는 좋아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사용 사유의 제한, 노동계는 이제 선호하죠. 경계는 완전히 반대. 차별 시정이 강한, 이상적이지만 실효성 확보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느 방향을 설정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제 생각은 선택을 해야죠. 누구나 다 만족시켜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점진적 확대에 대한 선택은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도 100점짜리는 안 나와도 결국은 이제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둘 다 잡을 수 있나 이 문제죠. 딜레마가 왜 이 딜레마냐. 기간제법 개정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이거 서로 이 문제 가지고 노동 갈등까지 발생한 이상에서 어떻게 된 거야.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으니 아예 2년 미만은 자른다. 고용 안정을 이제 저희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럼 안 그러면 아예 사용자한테 기간제법 계약을 아예 금지시켜야 돼.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잘릴까봐 차별 시정도 못해. 노동 조건이 개선되냐? 어려워. 정규직 채용 기피 현상 분명히 생기고 있고 지금도 생겨 있어요. 시용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는 이상이에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강해질수록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가자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그 병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걸 있다고 인정을 해야 다음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도 어렵고 강한 노조가 임금 인상도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고 버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 노동력 시장은 상당히 고착화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이 기간제법이 이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도는 고용 유연성 대 고용 안정성 프레이밍 제도로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경영계는 유연성이 있어야 기업의 고용이 늘린다 이런 구조죠.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이 없으면 노동자가 소비도 못하고 경제도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논의를 펼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프레임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고되면 강력한 실업급여, 재취업 이런 좀 모델이 사실 진짜 북유럽급 사실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노사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보시면. 정부가 없어요. 노사정 중에 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날 부딪혀봐야 한쪽 편만 들어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용을 늘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자. 이 취지는 한번 동감해요. 동감하고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럼 방법을 뭘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 하나는 완전히 찍어 누르면 이걸 성장이 되게 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회는 되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를 완전 들어주면 하나가 잘 되고 이런 구조도 아니거든요. 완전 잘 되게 해주려고 한쪽 편을 들어주면 그 잘 됐던 것까지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좀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모델은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됐거든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럼 지금 한 20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사실 뭐 북유럽권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볼 법도 되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 퇴직금 제도에 뭐 퇴직연금 제도로 국가 공연금 제도로 바꾼다든가 전부 이 모델에 좀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책임을 져야죠. 이 부분에. 고용의 유연도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 커버 사회 안전망은 나라가 강력하게 설계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것도 이 논의도 그 기반에서 되어졌으면 돼요. 예를 들어 기간제법 노동자를 뭐 기간 2년에서 뭐 4년을 늘린다. 그 2년 기간 동안 이 어떻게 이 안전발판을 만들까의 논의도 반드시 같이 들어야 된다. 이거 분리돼서 논의되면 백날 싸우다가 누구 한쪽 편 들어주고 또 부작용 나면은 또 바꾸자 그러고 언젠가 힘이 누가 써지면 또 바뀌고 영원히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몇 번 봤잖아요. 역사에서. 한국의 현실도 그럽니다. 어떤가요? 해고 규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회 안정망은 좀 엉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다가 이게 모든 걸 좀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은 이거를 많이 붕괴시키고 뚫고 들어왔어요. 사실상 해고 제한제도 우리나라에서 뚫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보다 분명히 어려운 건 있지만 미국 같은데 이런 데에 비하면 2년 있다 잘리면 실업급여 뭐 이 정도로 되나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할 만큼의 사회보장제도가 선행돼서 좀 따라줘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죠. 누가? 기업이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노동자들도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세금 없이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대응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기간제 관련 상담 유형은요. 1년 11개월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속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무계약 전환 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죠. 또 같은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를 해서 뭐 돈을 안 준다. 뭐 이런 거. 반복 계약 중인데 갱신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공백 기간을 뒀다가 다시 채용됐는데 무기계약 전환이 됐느냐. 이게 제일 많죠. 무계약직 전환 여부는 좀 살펴볼 필요 있어요. 일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면 무계약직 전환은 됩니다. 간주 규정이에요. 반복갱신의 경우 총 계약 근로기간을 다 합산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예요. 공백 기간이 없어도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 기간이 짧다고 단절되는 것은 단순히 기간이 짧다고 단절되는 건 절대 아니고 연속성, 진짜 단절에 대한 의도, 진정성,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다 같이 검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퇴사하고 다음날 입사하는 게 계속 근로의 단절이냐? 몰라요.
그렇게 본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단절로 본 사례도 있고 연결로 본 사례도 있어요. 일단 계절적 이런 건 비자발적인 거는 단절로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정말로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서 재입사 형식을 퍼펙트하다 정도까지 되면은 돼요. 네, 사실상 단절로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서로 이걸 이용하려고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갱신기대권 문제.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로 만료되면 종료가 원칙이다. 예, 갱신기대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다면 거절의 부당한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법리도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린 거는 기간제법과 이 갱신기대권은 별개의 그냥 것입니다. 기간제 법은 법이고 갱신기대권은 법원이 만들어낸 사실상 그냥 법리 같은 겁니다. 법리 같은 거. 근데 이건 별개예요. 차별시정에 관한 얘기. 뭐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된다. 비교 대상 노동자 특정이 핵심이고 합리적 차별 이유가 없다는 것도 포인트가 잡는 것도 특정이에요. 솔직히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노동위원회 절차 자체는 무료지만 사실상 준비 과정이 무료라고 보기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